네, 2021년 입법고시 엄선문항 해설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논리 참거짓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 풀이를 미리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해당 문항은 경우의 수가 이제 나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경우의 수를 한 거고요. 한 가지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찾고 그 이제 선지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남는 보기들이 만약에 그 선지가 2개 이상 남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경우의 수를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가지수를 생각하면서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여러분들이 중간에 가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가정을 하시면서 경우의 수 하나를 완벽하게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경우의 수에 따르면 제가 이제 수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와중에 깨달은 게 이 4번 역시도 해당 경우의 수에 의하면은 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찾은 경우의 수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옳게 되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거든요. 비나라 여자, 비나라 남자. 이거 5번도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가 지워지는 건 2, 3번이고 여러 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경우의 수를 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경우의 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지금 중점이 되는 거는 병과 무인 거 아시겠죠? 한글로 쓸게요. 병과 무가 서로 거짓말쟁이야 라고 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TF 진리값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별병정무 이렇게 세로로 써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제가 원래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제 무를 F 거짓으로 하고 정을 참으로 둡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를 하나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나라가 남자가 여자보다 적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적다라는 표현은 0명과 3명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다, 남자 수가 적다 라고 말했을 때는 어쨌든 있는데 수가 적다라는 느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없는 경우도 생각을 하는 건지 조금 모호한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적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래도 최소가 1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3명씩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도 3명이고요. 그래서 2121로 숫자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좁혀 나가서 찾아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출제 의도 자체도 이렇게 모순인 두 아이를 반대로 이제 각각 경우의 수 TF와 FT를 하나씩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거짓말쟁인데 내 성별은 남자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여자가 되고 참말쟁이라면 남자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쟁이 여자는 이제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쟁이 여자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참말이 되겠고, 일단은 얘가 국적이 같다라고 말했으니까 참말이라기보다 거짓말쟁이면 남자가 되겠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정과 국적이 같아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참을 말한 것이고 얘는 국적이 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정은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참인 진리값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이 또 나는 병과 성별이 달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 다른 건 또 팩트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성별이 다르다는 거 캐치를 해두시고, 또 나아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기가 나는 정과 같은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과 성별이 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얘가 참이 된다면 얘네 셋의 성별이 누가 남자여야 되는 거죠? 정과 각각, 정이 나는 병과 달라, 기가 나는 정과 달라이기 때문에 정이 이제 그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참참.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나머지가 둘 다 거짓말이면서 둘 다 남자여야 되는데, A 나라 사람이야, 나는 여자야는 괜찮은데 A 나라 사람이야 거짓말, 나는 같은 성별을 갖고 있어, 이게 참말이 돼가지고 요 경우의 수가 안 돼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중간에 생각했던 여기에서 기가 나는 정과 성별이 달라라고 말했을 때 요렇게 되어야지만 나머지들 TF로 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순 과정을 낱낱이 생각을 해본 거고,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참말이고 누가 거짓말이냐 했을 때 FT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B나라 남자가 됩니다. 근데 B나라 남자는 여기까지는 모순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어가 맞기 때문에 A나라 남자가 되죠. 그러니까 참말하고 남자가 되죠. 그랬을 때 참말하는 남자는 이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갑이 여자고 을이 남자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됐을 때 맞는 보기가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알 수는 없고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보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 모든 걸 찾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경우의 수 찾고 선제 판단한 다음에 2개 이상 남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참이어야 되고 나는 정과 국적이 같아 했는데 그게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참말하는 남자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은 여자가 되겠습니다. 병과 성별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남자가 될 거고요. 이랬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얘네 둘이 둘 다 F인 경우에는 남자고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어 여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성별은 남 이거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얘가 참말이라고 했을 때 정과 나랑 같은 사람이야, 같은 나라 사람이야, 나는 정과 성별이 달라라고 말해서 남자여야 되는데 참말하는 나머지가 여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이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중에 한 명이 참말이어야 되는데 또다시 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말하는 나머지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따르면은 정이 A나라 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 무가 A나라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모두 참인 선지는 1번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먼저 하셨다면 1번, 2번, 그 다음에 네, 3번은 아니네요. 이렇게 1, 2번이 살아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풀다가 경우의 수가 하나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는 1분 정도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 접근하는 법, 그리고 이런 힌트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 성별의 인원수 힌트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이게 경우의 수도 많이 나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문제로 분류를 했지만 좀 적어도 중 내지 상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좀 위치를 나타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그 쿠롱이네 집에 바로 오른쪽에 에디네 집이 있다고 해서 쿠롱이 에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디 집이 가장자리에 있어 라고 말하면 요거는 괜찮겠네요. 네. 여기서 쿠롱이가 나는 왼쪽에서 두 번째 집에 살고 있어. 그랬는데 그 푸피가 우리 집은 한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 있죠. 푸피가 한가운데 세 번째 집에 있는데 쿠롱이가 왼쪽에서 두 번째 집에 있고 쿠롱이 옆에는 에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순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까지도 힌트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문제 넣어봤습니다. 중요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제 흔적들 따라가시면서 해보시고 좀 어려우셨다면 다시 질문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좀 맡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보 이용을 잘 하셨으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이런 거 초코칩 먹은 사람이 감금 시간도 먹었네. 막 잘 어울릴 것 같다. 막 이런 거 하면서 4명이 10종류다. 그러면은 이런 걸 빨리 이제 1, 2, 3, 4 이렇게 깔면은 딱 이게 10개거든요. 항상 20개 5명이 먹고 10개 4명이 먹어요. 그럼 이제 좀 뭔가 그 배치가 좀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배치하시고 힌트들 같은 걸로 빠르게 단권화를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식했다는 표현은 이렇게 다른 문양으로 해주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자료 해석에서 마치 가도시는 어디냐 막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씩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B 조건을 말할 때는 그 C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염기서열 코드 B로 표현했을 때는 A다. 그러면 그 얘기는 상보로 표현했을 때는 T의 개수가 홀수여야 된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B와 T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렸을 때 이 슬라이드 퍼즐 많이 풀어보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유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요렇게 좀 범위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게 25번 내에 풀릴 리가 없어요. 약간 이런 거 그럴 리가 없는데 약간 조금 이런 넉넉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역진기납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되는 마지막 경우의 수를 어떻게 돌아가야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가운데 여기들에서 이제 조금씩 위치를 바꿔 나가다 보면 가능하겠다, 좀 더 근처에 있다 라고 했을 때 30번 이내에 움직이는 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6번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내리면서 7번도 내리고 12번도 일로 오면은 7번을 내리고 12번이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면서 6번이 그 빈자리를 가고 10번 밀고 12번 밀고 다시 6번이 12번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7번 다시 돌려놓고 8번 다시 돌려놓고 이런 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6, 7, 8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10번이 여기 와 있고 12번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10번과 11번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25번 내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역진기납을 사용하셔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좀 어려운 문제여서 저건 좀 센스가 필요하고 그동안 저런 퍼즐을 많이 해본 사람한테 확실히 유리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소요 기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소요 기간이 37일이다 하면은 정확하게 날짜를 1, 8, 15, 29 마법의 숫자로 2달 정도 쓰신 다음에 이제 중간에 뛰어넘는 날짜들은 추가로 해주시면서 날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기간이 7일이다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더하기 7을 하면 되는 이런 메커니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달력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좀 잘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문제 역시도 입법고시라서 조금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 어쨌든 법안에 찬성하는 이런 것들, 과반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반수는 반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1대1의 비율로 찬성 반대를 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3월 안에 해소되는 조건 자체가 BC 중에 하나가 통과가 되거나 A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A 법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죠. 여기 보시면 A 법안에 찬성하지 못하는 여기 B 법안을 심사를 해가지고 전원이 출석을 한다면 반대가 더 많기 때문에 반대가 될 것이고, B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A 법안 찬성하는 위원장은 A 법안 심사를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5분의 1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개회가 안 되죠. 전체가 이제 여기서 13이기 때문에 여기가 4배가 넘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A 법안 통과 안 되고 B도 안 되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B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심사한다고 했는데 통과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세수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 B 법안에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결국 과반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정보를 조금 담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문제들을 쭉 살펴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경우의 수 문제에서 좀 해설하는데 좀 더 제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중간에 끊었고요. 나머지 17분도 수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한 번씩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 해설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